수사를 받는 와중에 일반인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KBS도 굉장히 신중하게 동네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KBS가 이 경우에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이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통해 그렇죠. 들어가서 보내진 김용민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왜냐하면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것과 사실관계는 다르고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신뢰를 통해서 뭐 이 반대 입장에서는 뭐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풀어내도록 말을 풀어내도록 이끄는 게 취재 기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 글자 어떤 말을 했는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면 이거는 어떤 언론으로서의 취재 관행 자체를 좀 많이 초월한 게 이 아닌가. 경우는 법정에서 다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이게 법정에서 다투서는 쉽지 않다. 그런 사안은 법률적으로 다툴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다만 강호의도가 땅에 떨어졌다. 땅에서 떨어졌다. 피의자로 만든 거고, 네. 그 다음에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적어도 김경록 PB는 정경심 자기가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한도내에서. 네, 근데 배신자. 근데 배신자 이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경록 PB가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 그러니까 정 교수가 당시에 투자할 때 잘 몰랐다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언론 보도가 나갔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반발은 아니라도 10%라도 원래 이제 김경록 그거 사장에서는 나왔던 얘기요. 이건 네.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저는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이런 갈등의 부딪체가 있거든요. 뭔가 어떤 제보자나 증인으로 제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보낼 때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갈등하게 돼요. 그 예를 들어 이 KBS도 시청자와 한 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보도하겠다. 그리고 한 개인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을 굳게 했는데 그 두 개가 부딪히는데 내가 진실에게 더 가까워. 그래서 보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김경록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KBS는 참고로 방금 신장식 변호사님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크게 방해가 되네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인터넷 전화는 이게 안 막혔네요.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 말씀도 방해가 되고 있어요. 자, 제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언론이 그렇게 부딪히게 하는데 그러면 김경록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라고 확신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경록 씨의 주장이 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검찰 이외에 김경록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제3의 제4의 소스가 있었다. 그럼 저는 KBS가 그렇게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로지 검찰만 물어봤다. 그럼 체크한 것이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사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김병록 PB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말을 판별하는 데는 검찰보다도 그 해당 업계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예. 검찰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금조수사니 뭐 특수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특수부 수사관들이 이렇게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당 업계 사람들한테 듣는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TV나 M&A 시장이나 이런 전문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크로스 체크를 한다면 거기서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용욱 씨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신이 제3자로 보기에 검찰에서 나온 정보는 이런 게 있고 김용욱 주장이 이런 게 있다. 우리 확보한 자료들 이런 게 있다. 근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고 김용욱 씨는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김용욱 자료를 보고 전문가가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이건 검찰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서 이해 간다고요. 근데 그 입장문을 보면 김용욱 씨 말은 거짓말이라고 전제를 깔고 전제를 시작을 깔고 이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크로스체크가 검찰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 사실상 그러면 검찰의 시각에 의해서 같이 움직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검찰의 시각에 순화돼 있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평상시에도 같아요. 너무 그래왔다. 이게 드러난 게 아닌가. 내면화돼 있었던 거죠. 뭐.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주고받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
자신의 확증 편향을 서로 정보를 주고가면서 점점 더 강화시켜가는 과정이었던 게 아닌가.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것이 이제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갔는데 네. 거기도 바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죠. 최초에 누구의 의도일까 이게 인터뷰를 한다는 게 김경록 씨가 KBS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선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근거로 나오는 것들이 김경록 씨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KBS 법조팀장하고 또 해당 변호사, 그다음에 담당 주임 검사 등등이 그 동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가장 핵심 고리에 있는 사람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호사가 주선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그거는 있죠. 자연스러운데 제 말의 의도는 뭐냐면 검찰도 원한 거 아닐까? 바로 그렇습니다. 저 그런 가능성이 또 높다고 생각을 그런 합니다.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그 점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순수하게 이 인터뷰 주선 과정이 과연 순수한가 그 부분은 좀 되게 이건 고민을 저의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아니 근데 장 기자님은 그리고 말을 줄이세요. 말을 줄이고 다시 한번 사과하실 거 준비하세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만약에 본인의 의뢰인이 뭔가 억울함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도 흔치 않아요. 언론의 힘을 빌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왜냐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경찰서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연예인들은 언론에 가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렇죠. 그걸 안 많이 하는데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당연히 그 이유는 있어요. 언론에 간다고 해서 그게 수사 과정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보통 보통 재판 웬만한 과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네, 얘기하기 언론들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좋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근데 지금 장 기자님 추론한 것처럼 변호사가 주선을 했다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까? 일단 그게 의아하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검찰 수사에 빨리 협조하여 네. 김경록 그렇죠. 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변호사는 김경록이 조국 변호사니까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가 아니라 김경록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경록 씨 이익은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여 자신의 죄는 경감받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필요가 없고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본인의 그 의뢰인을 언론과 주선시켜 준다는 게 저도 그 도저히 대목이 이해가 안 이해가 안 가요. 가서 저는 뭐 확신해가지고 저는 그 추정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지만 뭐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로에 따르면 다 순진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모두가 다?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자하고 그 변호사하고 변호사하고 저기 김경록 씨 셋이 하고. 요렇게가 이제 같은 학교에서 검찰 동문서 빼고요? 했던 걸로 검찰만 빼는데 순진했다?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네. 수 있는데 부자연스러운 구석들이 있긴 합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구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구석들이 꼭 밝혀져야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KBS에서 반론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시민 사장은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KBS가 약속을 심하게 깼다, 일반적인 취재 관행을 넘어섰다는 주장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시민 사장도 그런 근거가 있다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KBS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KBS가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정리된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뭔가를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내부에서 봉합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봉합하면 반드시 실밥 뜯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다. 지금도 계속 실밥 뜯어지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저 장 기자님 한마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마디 하시고 예, 제가 10초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잘못 드려가지고 저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 제가 상처를 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당사자한테도 사과하시고 예, 그리고 당사자인 제가 실명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 당사자 기자한테도 제가 여러 가지로 충격을 주고 분노감을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